자, 최근에 아이온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14.76불, 어제만 10% 상승했고,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주에도 하루에 17%나 상승한 적이 있었고, 그 전에도 8%.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정도 전에 주가가 6.62불이었는데 지금 14.76불이니까 거의 한 40일 정도 만에 주가가 2배나 상승했어요. 일단 아이온큐 투자자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보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미주부 구독자분들에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29일입니다. 10월 29일에 치맥 번개 공지 글을 올렸어요. 미주부 채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뵙고 치맥 먹으면서 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번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멤버십 회원분들과 우리 미주부 유튜브 구독자분들 또 같이 얼굴 보면서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을게요. 아이온큐 얘기하기 전에 먼저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죠. 얼마나 상승했냐면 잠깐만 보면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그리고 나노 뉴스케일 에너지 같은 기업들 굉장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자, 일단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들도 아직까지 눈에 띄는 실적이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기업들과 계약을 하면서 이 AI 관련 전력 수요 부족에 대한 대비를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기업들과 계약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로 한번 다뤘었고 제가 운영하는 이 스터디 클럽에서도 3월 26일에 컬럼으로 한번 작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렸으니까 한번 쭉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SMR 관련 기업들, 장단점 이런 것들 쭉 정리해서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자, 오늘 얘기할 거는 SMR이 아니라 왜 아이온큐 주가가 상승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기사를 먼저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아이온큐의 잠재력을 강조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잠재력을 강조했냐?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보면 그렇게 막 큰 어떤 아이온큐의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사실 아이온큐가 차세대 엔비디아다 뭐 이러면서 아이온큐의 이 이온 트랩 방식, 이 큐비트 방식이죠. 이온 트랩이 이 기술이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 AI바의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데 량자 컴퓨터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또 3분기에 아이온큐 주식을 많이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또 이런 큰 손들이 미리 좀 매입해놓고 좀 주가 띄우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들은 그래도 가시적인, 당장 실적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이런 호재들이 있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물론 아이온큐도 좋은 회사고 그렇지만 한 달 만에 2배나 상승할 정도의 어떤 그런 호재인가 라는 거는 또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서치해 본 거고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절대 종목 추천 이런 게 아니고요.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계약한 것과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가 이런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과연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기사 먼저 볼게요. 자, AI 전력 위기를 양자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다. 왜 양자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냐? 양자 컴퓨터가 병렬 연산을 통해서 비트 기반의 컴퓨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서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제 아이온큐의 CEO 이분이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죠. 누구 말만 믿고 그런가 보다 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MG 파이널 클럽에 올려드린 이 컬럼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I 전력 부족 키워드로 양자 컴퓨터가 주목받는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자, AI발 전력 부족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자, 그런데 AI 전력 수요 증가에 양자 컴퓨터가 좋다라는 최근 기사가 있었죠.
있었죠. 자, 이 근거는 기존 AI 반도체들보다 전력을 적게 소비하는 게 양자 컴퓨터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같은 기업에 다시 기대감이 생겼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저의 궁금증은 이런 거였어요. 아이온큐를 포함한 이 양자 컴퓨터가 AI 전력 부족의 솔루션이 진짜 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이제 검색해 본 건데, 자, 그 전에 큐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념은 뭐냐면 비트라는 건 이진수잖아요. 0이랑 1로, 그러니까 전력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0과 1로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인데, 큐비트는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이 양자역학에서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큐비트는 이걸 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큐비트 개수에 따라서 또 이 기술력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자, 이쪽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자, 일단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건 큐비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것보다는, 자,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전력 절감 효과가 있을까가 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또 유리할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일단 큐비트 기술부터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다뤘었어요. 네, 양자 컴퓨터 영상 한 2년 전 영상일 텐데, 큐비트 관련 기술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큐비트 기술들이 있는데, 크게 뭐 광자 큐비트, 이온 트랩 큐비트, 그리고 초전도, 그리고 스핀 큐비트,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초전도는 뭐 워낙 구글이나 IBM에서 사용했던 기술들이니까. 큐비트는 인텔이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아이온큐가 이온 트랩 큐비트죠. 자, 그러면 각각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면, 일단 이 광자 큐비트라는 게 이것도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회사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아직은 비상장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념만 놓고 보면 이 광자라는 개념이 전력을 거의 소비하지 않아서 실온에서도 작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온 트랩 큐비트, 이 아이온큐 기술이죠. 이온 트랩 큐비트도 제가 예전에 공부한 바로는 이 초전도 큐비트에 비해서 이 초저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광자 큐비트가 가장 전력 사용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건 상용화되지 않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온큐의 이 이온 트랩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는 더 전력 이 효율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아주 낮은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냉각 시스템에 대한 정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그런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IBM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니까, 뛰어난 만큼 전력도 그만큼 또 많이 소비한다라고 하면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 방식이 좋은 건 아니니까, 성능 측면이 아니라 전력 이 효율성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스핀 큐비트라는 방식도 전력 소모가 낮다고 하는데, 뭐 가장 실용화 단계는 초기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있는 기술들 중에서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상용화에 가까운 그런 방식이 아닐까. 그 중에서 이제 이온 트랩 큐비트 방식이 전력 수요, 전력 효율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입을 많이 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로 나온 건 없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기관이 매입했다 이런 기사는 없었고, 그러니까 2분기 공시 기준으로 어떤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뱅가드, 블랙락,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들,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 스테이트 스트리트 있고 이런 회사들이 지분율 상위권에 있었고, 특히 뱅가드나 블랙락 같은 기업이 좀 다른 기관들보다는 좀 비율이 높더라고요. 아마존 같은 기업도 있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주가를 보면 지금 14.76불인데 상장 이후부터 쭉 보면 가장 높았을 때 주가가 30불이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다시 한번 한 20불 근처까지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 계속 주가가 이제 하락했었죠. 그래서 사실 아이온큐의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은 2014년에 굉장히 좀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크게 상승했고 다른 반도체나 뭐 엔비디아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은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아이온큐의 비중이 높은 분들은 좀 약간 현타가 오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일단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여기에서 들어가도 될까라는 분들은 좀 그래도 유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출 볼륨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정도 매출인데 적자 기업이고 앞으로의 컨센서스를 봐도 향후 3, 4년 내에 흑자 전환될 기미는 보이지가 않고, 물론 어떤 큰 전환점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아직 이거는 평가를 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기업을 믿고 공부하고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온큐 같은 미래 기술과 관련된 그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정말 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투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산업에만 투자한다고.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새로 시작한 멤버십 회원으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하루 1,100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